러시아는 수에즈 운하 대신 대륙간 화물 운송을 위해 북해 항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에는 몇 가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얼음 커버리지가 첫 번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베링 해협에 방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세계 해상 교통량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제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400m 화물선이 운하에 갇힌 뒤 전략적인 북극 해운로를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제시해 세계 주요 해운로 중 하나를 봉쇄하고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추적 자료에 따르면 에버그리노의 불운한 항로는 수에즈 운하에 갇히기 전에 홍해를 통과하는 거대한 팔로스처럼 생긴 항로를 도표로 작성했는데 모스크바에서 이 항로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영 원자력 회사 로자톰은 트위터 스레드에서 북해 항로는 여러분의 거대한 배를 이용해 특이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로자톰은 12월 말과 1월 초에 얼음 속에 갇힌 화물선을 구조하는 기사를 첨부하면서 얼음을 묻게 되면 우리는 얼음을 깨기 위해 쇄빙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르게이 수칸키는 제임스타운 웹사이트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네덜란드로 가던 초대형 골든급 컨테이너선 에버그린이 좌초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교통 동맥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가 양방향으로 막혔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거대한 선박들이 인공수로 양쪽 제방을 따라 박혀 있었습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매일 세계 경제가 막혀 약 9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세계 교역의 약 12%인 총 55억 톤의 화물을 실은 약 9만 척의 선박이 동맥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는 중동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으로 운송되는 탄화수소의 주요 운송 경로 역할을 합니다. 상품 데이터 추적 업체인 키플러는 에버그린의 방해로 인해 7척의 유조선들이 운하에 630만 배럴의 석유를 싣고 갇혀 일시적으로 세계 유가가 상승하고 투자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3월 29일 이집트 당국은 마침내 컨테이너선을 풀어기를 비켜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는 러시아 내부에서 흥분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랫동안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동서의 해상 통로인 북해 항로를 더욱 공격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던 목소리와 기관들을 증폭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대응한 곳은 로자톰주 원자력 공사로 그들은 수에즈호를 조롱하고 북해 항로를 대안으로 칭찬하는 트위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극평의회 러시아 대표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사건은 세계 무역과 운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북해 항로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에즈호를 통한 교통수단은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이후 북해 항로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내부 논쟁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논의하는 최근 러시아어 출처의 조사를 바탕으로 두 개의 주요 캠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수에즈 항로의 일시적인 폐쇄가 북해 항로의 기회의 창을 열어준다고 주장합니다. 미하일 네나세프 해군 지원 국민운동본부장이 밝힌 것처럼 북해로 등 대체 항로가 개발되지 않으면 앞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콜코보 경영대학원의 시장개발 연구 책임자인 알렉세이 칼리니는 수에즈의 대안으로 북해 항로가 지리적으로 관련된 비교 우위는 물론 우수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금융대학의 사회경제연구소의 소장인 알렉세이 주베츠는 수에즈 운하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통 동맥이었지만 그 명성은 이제 흔들려 북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륙횡단철도입니다. 반면 두 번째 전문가 그룹은 러시아가 최근 수에즈 로그잼을 심각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디미트리 아다미노는 지난주의 교착 상태가 비록 골치 아프기는 하지만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 및 또는 국제 공급업체의 태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교통 동맥으로서 북해 항로의 전반적인 역할이 증가하는 것은 북극 만년설의 계절 상태와 선박들의 북극 통과 능력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 하이노스 지역의 인프라 영역에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수에즈 운하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전과 같은 야심찬 계획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해 항로는 중요한 교통 동맥이지만 북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러시아에 필수적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또한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이 장기간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아마도 그것은 북해 항로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 운송회사들을 유치하려는 러시아의 희망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에즈호를 통한 탄화수소 운송 차질은 일시적일 뿐이며 따라서 해상 운송의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은 모호하고 이론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물류 지주회사의 대표인 드미트리 프림은 북해 항로가 수에즈 운하의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북극 만년설 전체가 완전히 녹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4가지 주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수에즈 운하와 비교했을 때 북해 항로는 차단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세계 기후변화는 점차 경쟁력을 높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온기상환경감시국은 2020년 이 기온면에서 또 다른 기록을 경신했으며 북극 만년설은 1980년대에 비해 5에서 7배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극해의 얼음 커버리지는 지난해 사상 최저인 26,000평방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빙선이 많은 나라이므로 이러한 기후 추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보수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지역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수백억 달러 확보한다면 북해 항로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보다 경제적으로 매력적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만이 이런 수단으로 러시아를 도울 수 있지만 중국이 필요한 자금을 허용할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베링 해협이 위험한 병목 현상이 된다면 북해 항로의 상업적 매력은 현저히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북해 항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정치적 목적 중 하나가 됩니다.